안녕하세요. 릴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이미지 파일을 보려고 했더니 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스프링이 제공하고 있는 디스패처라고 하는 녀석의 장난인데요.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안에 그 폴더 안에 거기 로그라고 하는 png 파일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저희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주소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페이지에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경로는 좀 무시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경로를 요청을 했는데 찾을 수 없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정적인 파일을 이제 제공하지 않도록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정적인 파일들, 이미지라든지 뭐 HTML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막아놨는데 이런 그 JSP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한번 했다고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웹루트인데 요거잖아요. 여기다 제가 뭐 테스트 삼아서 파일 하나 만들게요. JSP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est.jsp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는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웹루트에 테스트라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선택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Ctrl F11. 자, 실행해 보니까 이 테스트란 페이지가 잘 나와요. 재밌게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제 파일 하나를 좀 갖다 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저기 이미지 폴더에서 그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따가지고 가져갈게요. 여기서 뭐 자, 저기 앤서이지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빼가지고 저기 웹루트에다가 하나 붙여넣기 할게요.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폴더에 있고요. 아까 얘를 선택하고 실행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얘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사진 나온 다음에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를 막았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처럼 허락을 한 상태라면은 얘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 웹인포에다가 이를 설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web.xml에다가 여기에서 이것의 의미는 JSP까지 막겠다는 얘기고 이것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정적인 파일들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만 JSP는 허락해 주는 거죠. 얘가 알고 있는 기본적 확장자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렇다면 저희는 JSP 말고 이미지라든지 또는 CSS 이런 정적인 파일들은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열어놨죠. 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미지로 시작하는 어떤 URL 요청을 해요. 이런 URL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 디렉토리에서 찾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 요청하는 URL이고요. 그 매핑 정보 그거를 이 디렉토리로 이제 서비스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어떤 숨통을 열어놓는 거죠. 사용자 요청하는 정보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뭐 이미지만 사용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태틱하게 제공해줘야 될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스태틱한 파일들은 리소스라고 하는 그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 때려 놓죠. 그리고 URL을 그 리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하기 위해 저희가 여기 디스패처 XML 오셔서 여기다 설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다 설정할 때는 그 리소스 설정이 MVC라고 하는 접두사를 이용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이 XML 페이지를 처리하는 처리기가 있는데 그 처리기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빈즈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처리기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른 처리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MVC라고 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처리기인데요. MVC를 지원하는 처리기를 저희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처리기 하나 더 가져올게요. 자,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밑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좋았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밑에 보시면 여기 스키마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이것도 복사합니다. 그때 복사할 때는 양 끝단에다가 여기 문자를 감싸는 이 안쪽만 복사하는 거예요. 안쪽만 복사해서 여기 내려쓰기를 합니다. 당연히 문자 안쪽에다가 내려쓰기 붙여넣기 한 거예요. 절대로 문자를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할 거냐? 일단 고치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빈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MVC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XML NS라고 하는 거 다음에 땡땡이 쓰고 MVC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밑에 오시면은 아까 저희가 두 개를 복사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 빈즈라고 하는 거를 MVC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MVC로 바꾸고 끝에 얘도 MVC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저희가 태그 쓸 때 이게 태그 쓸 수 있는 게 확장이 돼요. 일단 꺾으면서 열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어떤 것만 쓸 수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것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접두사가 붙은 MVC와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알겠다. 저희가 태그로 어떤 명령어를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명령어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 내에 쓸 수 있는 태그를 정의하고 있는 그런 파일인데 그게 바로 스키마 파일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스키마 파일이고요. 이 스키마 파일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이름이 바로 얘예요. 얘. 이름이 너무 길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죠? 그렇죠. 다른 스키마 파일들도 여기다 같이 포함시키려면은 그 이름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를 확장하는 패키지명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을 쓰는 거야, 앞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MVC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라도 다른 그 스키마를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요 이름에 해당되는 이런 스키마가 있는데 이 스키마 파일을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 내용의 태그를 쓰려고 하면은 그 녀석을 요 이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녀석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걸로 식별할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이 문서 내에서 요 녀석 이름이라면 요 이름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거 접두사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녀석은 바로 요 스키마를 의미하는 거고 요 스키마를 이제 식별할 때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MVC로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MVC라고 하는 걸 붙여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걸 저희가 쓰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VC라고 하는 걸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 쓸 거냐면 리소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리소스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MVC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프링 디스패처가 이 명령을 읽어드리게 되면 MVC 설정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특별한 URL을 사용자가 요청을 해요. 그게 바로 리소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필두로 해서 뭐 a.jpg니 뭐 bb.png니 이런 걸 요청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그 안에 만약에 이미지스 안에 뭐 a.png 이렇게 경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하위 폴더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요청은 여기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태틱이라고 했다면은 스태틱에서 찾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똑같이 그냥 리소스라고 했다면은 리소스 폴더에서 찾게 하는 거죠.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URL은 다 이 안에다 두겠다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소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래서 리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다 따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미지를 nsize라고 하는 것을 리소스에 넣어볼게요.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자, 설정을 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얘 선택을 하고 Ctrl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미지가 나오죠. 아까는 이미지 요청이 안 됐거든요. 자, 혹시 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할게요. 자, 주석 처리했으니까 설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 선택을 하고 Ctrl F11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나오니까 뭐야, 이거 설정 안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설정을 지웠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스태틱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브라우저는 캐시라는 거 갖고 있죠. 그 캐시 안에 똑같은 URL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좀 꼭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그 리소스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여기 그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리소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미지를 요청할 때도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HTML에 가서 HTML 아니라 JSP에 오셔서 이 이미지라는 녀석을 그냥 못하고 URL에 리소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소스라고 하는 녀석을 넣게 되면 좀 귀찮죠. 모든 것을 다 저렇게 URL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여기에 이미지가 마치 루트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 스태틱 파일은 모아놓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스태틱 이렇게 하거나 또는 퍼블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태틱을 요즘에 보트에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 JSP 그 다음에 여기 CSS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원래 HTML에 있었는데 이걸 옮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래대로 옮기고 이 이름을 좀 바꿀게요. 스태틱이라고. 그리고 자, 이거는 리소스는 지울게요. 과감하게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웹 루트에는 스태틱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는 그 서버 코드가 아닌 클라이언트에게 그냥 전달되는 그 정적인 그런 파일들만 모아 놓고요. 만약 동적인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둘 수 있습니다. 얘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루트에서 그 리소스 혹시라도 스태틱 파일이 그 요청이 되면은 그 요청은 다 스태틱이라는 폴더 안에서 뒤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그 이미지 파일이 있지만 여기서 요청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 스태틱 안에 있는 이게 여기가 스태틱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찾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그 스태틱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미지 선택을 해서 아무거나 한번 직접 실행해 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루트의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안에 있는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얘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F11 누릅니다. 자, 실행해요. 그러면은 404가 날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404가 났어요. 그 웹 루트에 실질적으로는 얘가 있는 그 위치가 루트의 스태틱의 이미지스에 있는 파일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매핑을 어떻게 했냐면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매핑을 어떻게 했어요? 루트에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여기가 스태틱의 루트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매핑을 했네. 아, 그럼 여기하고 요거하고 매핑된 거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스태틱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둬야 되겠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JSP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꼼수 파일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꼼수 파일 선택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뷰 페이지 요청하듯이 컨트롤 F11 자,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고 오, 이미지와 CSS가 다 먹혔어요. 와, 깜짝 놀랐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